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한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배신을 겪은 후 삶의 두 번째 막을 열기로 결심한 이 여성의 여정은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85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은영은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거든요. 은영은 베개를 바로 세우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65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23 꽃다운 나이에 자신과 남편 기철의 웨딩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시절엔 모든 것이 희망찼죠. 뒤이어 나오는 아들 진우의 100일 사진에 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내 전부였지.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멈췄어요. 진우가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기철은 외도를 시작했고 은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진 속에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은영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혼자서 진우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를 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은영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8배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5살배기 진우가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죠. 처음엔 손님도 없고 힘들었지만 점차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겼어요. 진우야, 엄마가 널 의사로 만들어줄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진우의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18해가 그렇게 흘렀고 마침내 진우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비웠어요. 달콤 쌉싸름한 승리의 맛이었죠. 내가 해냈구나. 그로부터 또 18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3년 전 같은 병원의 피부과 의사 서윤과 결혼했어요. 은영은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모아온 돈과 강남의 아파트까지.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아들 내외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파트 증여받으면 바로 캐나다로 가자. 거기서 개업하면 돼.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지는 진우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죠. 그래, 엄마는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돼. 괜찮은데 알아봤어. 은영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어둑했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청소원 박 여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해요. 아드님 내외가 아파트 팔고 이민 간대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부터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은영은 평소보다 늦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반찬을 접시에 담으며 아들 진우가 처음 서윤을 데려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서윤이에요. 그날 진우의 눈빛은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서윤은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으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랫동안 뵙고 싶었어요.
진우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하거든요. 은영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성공한 의사 집안에서 자란 서윤이 자신처럼 고생한 시장 상인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우리 진우를 잘 부탁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어요. 은영은 혼자 앉아 식장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그런 감정을 금세 지웠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결혼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번씩 만나던 것이 2달에 1번 그리고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은영은 밥을 뒤적이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문득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청소를 하러 온 박 여사의 목소리에 은영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따라 일찍 눈이 떠졌네요. 박 여사는 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드님 내외 요즘 캐나다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아들 내외의 대화가 사실이었나 봅니다. 박 여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작년부터 캐나다 이민 컨설팅 받는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던데.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은영은 고개를 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박 여사의 얼굴이 난처해졌어요. 아이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은영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여사가 주방을 청소하는 동안 은영은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내외는 주말마다 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곤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권과 함께 캐나다 이민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어요. 진우가 다니는 병원 사직서 양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요양원 팸플릿도 몇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남 실버타운. 월 200만 원. 은영은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가 청소를 마치고 인사를 하려 할 때 은영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박 여사님, 혹시 아드님 내외가 언제 캐나다로 떠난다고 하던가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가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증여받고 나서 바로.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파트 증여 계약은 진우 내외의 캐나다행 티켓이었고 자신은 요양원행 티켓을 받게 될 거였죠. 고마워요, 박 여사님. 박 여사가 떠난 후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38년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워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난 이제 65이야. 아직 내 인생이 남아있어. 은영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일었습니다. 이 불씨는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은영은 다음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팠지만 참고 있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희미해졌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니 급성 담낭염이세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은영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진우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 후 진우가 서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오빠 내일 캐나다 이민 상담 예약된 거 어떡해요? 취소해야 하나? 서윤의 말에 진우가 재빨리 손짓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영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수술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은영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은영은 자신이 잠든 척하며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서류 준비 다 끝내야 하는데 엄마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진행해야죠. 어머님 아파트 증여받고 바로 캐나다 가는 게 계획이잖아요. 지금 늦어지면 안 돼요.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오빠 그럼 어떡해요? 우리 병원 사직서도 냈고 캐나다 병원 계약도 다 끝냈는데. 요양원도 예약해놨잖아요.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을 꼭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일 변호사 만나서 증여 절차 진행할게. 다행이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짐 정리하는 동안만 있다가 캐나다 가면 돼요. 은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마치 자신을 짐처럼 취급하고 있었죠. 병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을 때 은영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문득 진우가 6살 때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 커서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 거예요.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은영과 진우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의 진우는 순수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회진을 왔어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2달 정도 지나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어디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에 가보려고요. 진우가 출근하기 전 병실에 들렀을 때 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진우야, 엄마 퇴원하면 변호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요? 아파트 증여건 때문에. 엄마가 공증 받아야 하잖아.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은영은 아들의 변화하는 표정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마치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그녀는 아들의 모든 감정 변화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약속 잡아드릴게요. 진우가 떠난 후 은영은 병실 창가에 앉아 결심을 굳혔어요. 38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죠. 이제는 나의 봄날을 찾아야 할 때. 그날 오후 은영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변호사를 한 명 소개받았습니다. 병실에서 조용히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며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오늘은 진우 내외가 주말을 보내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우가 은영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았어. 걱정 마. 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특별히 영양식 해드릴게요. 수술 후에는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진우가 서재로 들어가고 서윤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서윤이 요리에 집중하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 진지하게 작업 중이었어요. 은영은 자신의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증여 계약 끝나면 바로 진행할게요.
캐나다 토론토 쪽 병원 인터뷰는 언제까지?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은영이 주방에 들어온 것을 보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어머님. 친구 전화였어요. 은영은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물 마시러 왔어. 점심 식사 후 진우와 서윤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가 진우의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진우가 항상 사용하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폴더들 사이에서 캐나다 이민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왔어요. 토론토 병원 계약서, 주택 구매 상담 기록, 이사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폴더도 있었어요. 열어보니 강남의 고급 요양원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였어요.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65인 나를. 요양원에? 더 충격적인 것은 진우의 카카오톡 창이 열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윤과의 대화창에서 은영은 믿기 힘든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진우 엄마 설득만 되면 바로 정리하자. 요양원은 내가 알아본 대로 하고 서윤 증여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돼. 어머님 몸 상태도 안 좋으시니 요양원이 최선이야. 진우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해. 서윤 오빠 우리도 인생 한 번뿐이잖아. 캐나다에서 새 출발하면 돼. 은영은 화면을 응시하다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은영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진우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쓴 글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진우야,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진우가 첫 자전거를 탔을 때,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손을 흔들던 순간. 그때의 진우는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변해버린 걸까요? 서윤을 만나고 나서? 아니면 의사가 되고 나서? 은영은 정확한 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 이제 그만 희생하자. 내 인생도 소중해. 은영은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듯 했죠. 정은영, 이제는 내 삶을 살 때야.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안에 든 명함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소개받은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내 선택을 할 시간이야. 화요일 오전 11시 은영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김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은영 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40 중반의 여성 변호사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로 은영을 맞이했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은 은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 내외가 제 모르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증여받자마자 저를 요양원에 모시고. 말을 이어가던 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증여계약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아직 서명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법적으로는 증여 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님 결정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정말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간의 희생, 그리고 발견한 배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김 변호사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아드님 내외분을 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증여 계약 체결을 위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2시간 후 은영은 달라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진우와 서유는 법률사무소에 들어서며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은영은 이미 김 변호사와 함께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변호사님과 미리 와 계셨어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진우와 서윤이 자리에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은영님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진우와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정은영님께서는 증여 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은영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차분히 말했어요. 진우야, 캐나다 이민 계획 다 알고 있어. 요양원에 나를 모시려던 계획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오해가 아니야. 너희 카톡 대화도 받고 서류들도 다 확인했어. 은영은 손을 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를 버리려던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아. 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8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파트는 내가 계속 살 거야. 너희에게 줄 생각 없어. 서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간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진우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어나, 진우야.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을 뿐이야.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 곁에서 모실게요. 은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캐나다에 가고 싶다면 가도 돼. 다만 내 도움 없이. 김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네요. 진우와 서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은영은 자리에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찾아 떠날 겁니다. 이른 봄비가 내리는 3월의 마지막 날 은영은 오랫동안 가입해 놓았던 보험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어요. 보험사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모두 해약하시겠어요? 해약 시 원금의 8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모두 해약해 주세요. 통장으로 2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은영은 그 돈의 절반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얻기로 했어요. 제주도요? 왜 하필 제주도인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은영은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필요한 짐만 챙겨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진우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은영은 단호했어요. 진우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제주도의 서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은영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마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혹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복지관장 김화정은 쉰을 넘긴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은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영어, 회화, 요가, 그림 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네요. 김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복지관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영어를 배우시면 나중에 도움을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은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월수 금요일은 영어 회화 수업, 화요일에는 요가, 목요일에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정은영 씨, 오늘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은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도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은영은 용기를 내어 동네 미용실을 찾았어요. 30년 넘게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해왔던 머리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잘라주세요. 단발로요. 가위 소리가 끝나고 거울을 보았을 때 은영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훨씬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미용사가 말했어요. 미용실을 나오며 은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은영,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문방구에 들러 일기장을 샀어요. 집에 도착해 첫 페이지를 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늘부터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은영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고 복지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생크 유포 요 헬프. 미국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YOUR이 웰컴. 엔조이 제주. 은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김하정 관장은 은영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은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여기서 새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진우야. 엄마도 이제 행복해. 정말요? 제주도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 매일 바다도 보고 영어도 배우고 있어. 영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외국인 관광객 안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일찍 일어나 요가 매트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봄날이 시작되었어.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6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은영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아침에는 바닷가에서 요가를,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영어 수업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져 이제는 제주도가 진짜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비오는 금요일 오후 은영은 복지관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서윤아. 무슨 일이니? 저 임신했어요. 은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빗소리만 우산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어머님, 제발 서울로 돌아오세요.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우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아빠와 할머니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은영은 오랫동안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손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아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어요. 돌아가야 할까? 일주일 후 은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어요.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울먹이며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어쩐 일이니? 제주도까지.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은영은 서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서윤은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윤은 은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 서윤아.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아이도 생겼고 어머님이 필요해요.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오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캐나다는 포기했어요. 진우 오빠도 병원 사직서 제출 안 했고요. 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떠올렸어요. 서윤아, 나도 너희를 많이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모양이니? 진우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예요? 내가 엄마를 만나러 와야 해서. 진우는 은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은영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진우야, 일어나렴. 이러지 마.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진우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울며 은영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서윤이 나서서 진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 난 나쁜 놈이야. 진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은영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진정되지 않는 진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가 요즘 계속 이래요. 어머님 생각에 술만 마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가 보호조치되었으니 가족이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이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주실래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가렴. 나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님, 아이가. 서윤아, 나도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다시 포기할 수는 없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보러 갈게.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서윤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빠를 데리고 갈게요. 서윤이 떠난 후 은영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이번 만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태어날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올랐지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야 할 때야. 제주도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이 은영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사건 이후 2달이 지났고 진우와 서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은영은 그 감정을 글로 풀어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문득 진우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 8시 은영은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3개월 동안 준비한 영어 봉사 프로젝트의 시작일이었거든요.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가이드 투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은영님. 김화정 관장이 감탄했어요. 60대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다니. 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인걸요. 오전 10시 첫 번째 관광객 그룹이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은영은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Welcome to 제주 아일랜드. My name is EUNYOUNG. 1비오 가이드 터데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영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안내에 감동했어요. You have such a beautiful spirit. 미국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Actually, this is my first day. 은영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Incredible. You seem like you've been doing this your whole life. 그날 저녁 은영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은영님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월세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시네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더 이상 서울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할까?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파시겠다고요?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어요. 통화를 마친 후 은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상당한 금액이 생길 터였고 그 돈으로 그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영은 문서 파일을 열어 진우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키보드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진우에게 엄마가 떠난 지도 벌써 8달이 되었구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서윤이와 아기는 잘 크고 있니? 오랜 시간 생각했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그 돈의 절반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남은 돈으로는 여기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 은영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진우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너는 너의 가정에 충실하길 바란다. 서윤이를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이를 온 마음으로 키워주렴. 엄마가 너를 키웠던 것처럼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란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저 이제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해. 그것이 어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야. 아기가 태어나면 소식 전해줘. 할머니로서 축복해주고 싶구나.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곳이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이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편지를 우체국에 붙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그녀는 바닷가로 향했어요. 호텔 테라스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향기와 바다 내음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 은영은 온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나의 봄날이 시작되었어. 한 달 후 서울 아파트는 성공적으로 팔렸습니다. 약속대로 은영은 절반을 기부했고 나머지로 작은 카페의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은영의 바다라는 이름의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업 첫날 마을 주민들과 복지관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김화정 관장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은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은영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는 금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은영이 직접 만드는 수제 쿠키와 따뜻한 대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관광객들도 친절한 할머니의 카페라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은 우편함에서 서울에서 온 봉투를 발견했어요. 진우의 글씨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기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은서로 지으려고 해요. 엄마 이은자를 따서요. 언젠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금세 닦아냈어요. 그녀는 사진을 카페 안쪽 작은 코너에 걸어두었습니다. 은영의 꿈 공간이라 이름 붙인 자리였어요. 은서. 예쁜 이름이구나. 그날 저녁 은영은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물었어요. 이 카페 이름이 왜 은영의 바다인가요? 은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 은영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는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이 바다가 가르쳐 주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사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지금이 내 인생의 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클래스, 카페 운영, 그리고 새로운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까지. 65의 나이에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봄날의 결심, 은영의 두 번째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은영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니까요. 하늘을 오르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은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아.